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5차원 점령 교육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제가 과학자라고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좀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초전도체라는 물질을 개발하는 일을 주로 해왔어요.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기차를 이렇게 공중에 띄울 수 있어요. 자기 부상 열차. 제가 그런 물질들을 통해서 새로운 신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일생을 이렇게 오늘처럼 교육을 하면서 사람을 만날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인생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96년도에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 부총장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면서 교육에 굉장히 저 심연, 밑바닥을 보게 됐어요.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25년이 흐르고 지금 이 시점에 와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애써서 왔던 이 교육이 이 현 시대, 미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특이점. 특이점은 기계와 사람이 이렇게 경쟁을 해왔는데 어느 지점에 가면 그 특별한 점에 가면 기계가 사람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옛날에 공상과학 소설이나 나오는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현대에 와서 막 과학이 발전하면서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 2050년도에는 그게 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여러분들 알파고 그런 기억나잖아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2035년도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십몇 년만 지나면 이제는 특이점을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시대에 오게 된 것을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알게 됐어요. 이런 특이점을 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우리 자식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과거와 다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그 해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스꽝스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개밥을 주고 산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개밥을 주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제가 공유할게요. 혹시 제 동영상을 보신 분은 제가 한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특이점이 넘은 미래 시대에 가면 공장은 다 기계와 또 인공지능이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장 저 구석을 가보면 개 한 마리하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개는 공장을 지키는 것이고 사람의 역할을 물어봤더니 개밥을 준다는 것이에요. 정말 좀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이 특이점이 넘어간 시대에는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암기하고 외우고 했던 것들이요, 그것들을 가지고는 기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과학자,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놓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많은 과학자들이, 한 100여 명이 넘는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가 뭐냐면요. 인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코딩 같은 것, 이런 거는 기계를 못 이겨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창의력,
도덕성, 통합 능력, 협업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워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교육계에 가서 마음 아팠던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성적과 실력의 괴리가 심한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요령과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성적을 높여줄 수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실력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영어 성적 높은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 참 이거 신기하잖아요. 성적은 높은데 못하는 거예요. 역사 성적이 높은데 역사 의식이 없어요. 윤리 도덕 성적이 높은데 남을 사기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체육 성적이 높은데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수학, 과학 성적이 높은데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들이 길러져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어떤 어, 교육공학적인 테크닉으로 성적만 높여버린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것도 가치가 있었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성적이 높아서 대학을 가고 뭐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좋은 직장 갖는 데는 보장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학자들의 문제는 인간 본질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본질의 힘. 그런데 말은 교육기관에서 인간을 얘기하지만 인간 본질의 힘을 기르는 능력이 없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의문점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로봇이 막 움직이는데 인간 본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 본질이 가장 중요한 힘이 될 수 없는 이해가 바로 최근에 있는 무인 자동차의 이해예요. 무인 자동차 회사에 가면요. 많은 설계를 해요. 이 무인 자동차가 얼마나 잘 가느냐도 설계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설계가 뭔지 아세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언덕에서 Y자로 이렇게 나눠진 길을 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왼쪽으로 틀면 어른 5명이 다치게 돼 있고 오른쪽으로 틀면 아이 2명이 다치게 돼 있어요. 인간이 타면 인간의 윤리성으로 그걸 틀어요. 기계는 어떻게 틀어요? 그걸 만든 소위 설계자의 윤리성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윤리성에 따라서 미래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윤리성 같은, 도덕성 같은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힘이요, 진정한 힘이 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한국에 있다가 중국에 이제 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서 바로 저도 이런 문제에 부닥친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정말 그 대학교를 열심히 운영했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그 당시 1300개 대학이 있었는데 우리 대학이 100대 중점대학에 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가 된 거죠. 그리고 뛰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길러져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마음속에 고통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거는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거라고 알고 갔다고요. 근데 제가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 대학을 운영하면서도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교육으로 사람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걸 알게 됐어요. 아니, 그걸 좋은 학교를 만들고 왜 그런 걸 느꼈을까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면요, 그걸 분석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공부 잘한 애들을 다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은 입학할 때부터 공부를 잘하던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안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분석해 보니까 입학할 때부터 못하던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이런 거예요. 잘하는 애들은 결국 또 잘해서 잘 되고 못하는 애들은 좋은 어떤 그 환경에 오더라도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되는 애들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눈을 가지고 한국 교육을 제가 뭐 가까이 있었으니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럼 특별한 일이 없는 날 중학교도 못 해요. 중학교 때 못하면 고등학교도 못하고 대학도 못하고 쭉 못해요. 초등학교 때 잘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잘해요. 그런데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잘하던 애들이 못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또 한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못하던 애들이 잘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지금 다 그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못한 애들이 잘해지면요. 신문에 나요. 여러분들 신문에 난 데는 개념을 이해하세요? 그런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가끔 있지만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해도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는 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실제로요. 잘 되는 애들이요. 공부도 보면요. 상위권 잘하는 애들 20, 30%도 안 돼요. 나머지 70, 80%는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얻는 거예요. 제가 교육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다 된다 그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되는 애만 되고 안 되는 애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안 되는 애들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들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인을 분석해야 돼요. 또 과학적인 용어입니다.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오는 걸 포기한 거예요. 저는 96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3년 후에 돌아오는 걸로 다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못 돌아오고 아까 소개한 대로 4개 다른 나라에 가서 제가 대학 총장을 하고 2군데 고등학교 교장을 하면서 왜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것이고 걔네들을 다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5년간의 그 여정을 통해서 다행히 저는 그걸 찾았어요. 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안 되는가의 그 원인을 찾았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왜 아무것도 뭘 하더라도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용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되게 하는 5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5가지이기 때문에 5차원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성을 설명드릴게요. 자, 수용성은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도 되는 애하고 안 되는 애를 보니까는 되는 애들은 잘 받아들이는 아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돼요. 그런데 아무리 뭘 주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들은 안 돼요. 그 수용성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밭에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더라도 좋은 밭에서만 좋은 열매를 맺어요. 밭이 나빠서 거기에 많은 잡풀이 있고 또 돌멩이가 많고 그러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농부도 밭을 안 갈고 씨를 뿌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교육계에서 놀란 게 뭐냐면요. 이 상식적인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씨만 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육계는요.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갈까? 좋은 학원 갈까? 좋은 가요 갈까? 그런 데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더라도 그걸 잘 받아들인 수용성 있는 아이들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의 핵심은 수용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다 버리고 씨만 뿌리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학교만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전반적으로 소위 인간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발전을 씨만 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의 틀에서 저는 밭을 바꿔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왜 아무리 씨를 뿌리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을 또 분석해야 돼요. 더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요인을 분석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이 분석을 통해서 5가지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5가지 이유. 5가지 이유가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 조금씩 드리겠지만 여기 그림에 있는 대로 마음의 문제. 제가 이거를 마음의 틀 그렇게 얘기해요. 프레임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오늘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 틀이에요. 그 다음에 몸의 틀, 그 다음에
지적인 이 머리의 틀, 자기 관리의 틀, 인간관계의 틀,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왜 공부가 안 되는가? 나무 조각으로 엮어서 만든 물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 조각이 다 완전하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겠죠? 그런데 이 중에 한 조각이라도 부러지잖아요. 그럼 일로 물이 새서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래요. 채우질 못해요. 이것을 리비히의 최소량인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 5가지 요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다르게 이해해야지만 오늘 저하고 하는 이 모든 강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놓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마음의 틀이 깨진 애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 약하거나 뭔가 손상이 돼서 난 뭘 하더라도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안 돼요.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뭐든 일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을 설명해 주질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소위 인지공학이 발전되면서 그 이유를 직접적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뇌에 비언연계라는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비언연계, 이건 외워두시면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비언연계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비언연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딱 듣다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받아들여요. 근데 이렇게 듣다가 아이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럼 버려버려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오셨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듣는데 아유 저게 무슨 얘기야. 정말 맞지도 않는 얘기 같아. 그렇게 이미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려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변연계의 2번째 단계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는데 그 정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버려버려요. 그래서 인간은요, 내 마음속에 틀이 망가져서 안 된다, 싫다 그렇게 마음 먹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수용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2번째는 몸의 틀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교장을 했는데요. 전부 어려운 고등학교를 택해서 제가 교장을 했어요. 그래서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공부 시간에 많이 자는 거예요. 대부분 잠을 자요. 저는 과학자니까요, 왜 자는가 연구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피곤해서 자는지 알았어요. 근데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잠을 자다가 쉬는 시간 중에 따릉을 올리잖아요. 그럼 눈이 탁 떠져요. 잘 놀아요. 근데 10분 후에 공부 시간 중에 또 따릉 울잖아요. 바로 잠들어요. 이미 그 육체가 이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소위 그 갖고 있는 활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3번째, 지적인 틀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한국은요, 성적 올리려고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나와요. 머리를 좋게 하는 거. 그다음에 교육공학적으로 공부 방법을 택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자, 다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죠. 하지만 따져보세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면 뭐예요? 수용성 없는 애들은요, 그것도 안 받아들여서 안 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요. 들리는 게 달라요.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여기 여성들이 계신데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길에서 군인을 잘 못 봐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길에 군인만 보여요. 진짜 신기한 건요. 아들이 제대하는 날 길에 군인이 없어져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똑같은 일이 우리 자식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학교를 갔어요. 선생님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군 공부를 잘하고 못해요. 왜 그럴까요? 들리는 게 달라요. 어떤 애들은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게 들리는 애가 있어요. 걔네들은 무조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선생님이 얘기하면요. 농담한 거, 재밌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이런 것만 귀에 들려서요. 또 머리는 좋아서 그걸 또 일생 기억하고 살아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인생에 있어서 진리를 찾는 거는요. 내가 갖고 있는 머리의 인식의 틀이지 공부의 방법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바꾸지 못하니까 그냥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 관리가 없는 거예요. 뭐 열심히 뭐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 못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 세계 교육계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인간관계의 회복 능력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수용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은 살면서 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요. 미운 사람이 생겨요. 근데 미운 사람은 항상 가까이 있어요. 엄마, 아빠 아니면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 미운 때가 있잖아요. 어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 미울 때 선생님이나 부모가요.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큰일 나요. 미운 인간이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안 해요. 저는 수많은 실패의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환경이 나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본질을 아세요? 그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요.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 인간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 좋은 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부모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쳐지고요. 우리 학교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제가 25년 전에 발견한 아주 핵심적인 건 뭐냐면 수용성의 문제인데 그 수용성의 문제는 지금 얘기한 지력, 지적인 틀, 심력, 마음의 틀, 체력, 몸의 틀, 자기관리의 틀, 인간관계의 이 다섯 가지 틀이 망가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섯 가지 틀을 분석해 보니까 그것이 인간의 인격, 인간의 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도덕 시간에 배웠잖아요. 인간을 뭐라고 해? 지덕체로 돼 있다. 지정의로 돼 있다. 그게 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인간이 뭘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무슨 뭐 교육의 테크닉, 머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섯 가지를 바꾸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제가 이제 연구 끝에 이 다섯 가지를 바꿀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5차원 전면 교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제가 25년 전에 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과학자인 저한테 해야 될 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과학자는 실험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실험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증명하는가 제가 이렇게 판을 짜봤어요. 했더니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실험의 집단을 바르게 택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도요, 지금 많은 교육들을 해요. 그랬을 때 어떠냐면 연구학교를 해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됐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됐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실험 집단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런 실험할 때 잘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하고 해서 됐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요. 굉장히 어려운 결심을 한 거예요. 뭘 하더라도 안 되는 사람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과학자로서. 하지만 그것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이것이 된다는 교육이라는 증명이 돼요. 일,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1년, 2년 해보고 되니까 된다. 1년, 2년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교육을 보니까 제너레이션,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미니멈 20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제가 20년을 잡았어요. 20년 동안에 못하는 애들만 모아서 제가 이걸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실험의 그 현장, 20년 현장의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얘기해 줄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분 동안에 어쨌든 쭉 얘기해 드릴게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얘기를 해 드린 이유는 제가 25년 전에, 아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뵀잖아요. 저 30년에 전에 만난 분들이고 25년 전에 이렇게 만난 분들이 있는데 그때 저를 만난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공감하고 그들이 결단해서 간 거예요. 지금 20년 후, 5년 후는 달라요. 제가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5년간 이론을 통해서 제가 실험한 결과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어떤 교육을 해보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전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려고 어떤 감정도 제가 내세우지 않았어요. 전 여러분들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성으로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주 무미건조하게 25년을 이야기할 거예요. 잘 좀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 화면을 공유할게요. 네, 아까 이제 보신 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오차원 교육을 만든 이후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걸었잖아요. 하나는 20년을 한다. 하나는 어려운 사람을 내가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그 당시 연길시 교육청에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좀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달라.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모았어요. 연길시 중 고등학교 1학년 3반 학생들인데요. 하루에 학교에서 10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요. 공부를 더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살살 아이들한테 어쨌든 얘기해서 11시간, 12시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을 깬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10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9시간만 공부해라. 그리고 1시간을 5차원 교육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뭘 하냐면요. 수용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인간의 5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꼴등한 애들 모아서 10시간을 해야 될 걸 9시간만 가르치고 딴짓을 한다. 굉장한 저항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꽃다발이 언제 받은 거냐면 제가요, 얘네들이 졸업식 때 받았어요. 졸업식 때 이 학생들은 2번의 졸업식을 했어요. 자기네 학교에서 1번 하고 제가 이 당시 중국을 갔을 때 저 1명을 놓고 하는 졸업식이에요. 너무너무 아이들한테 변화가 온 거예요. 아이들이 인간이 바뀌니까 저는 인간이 바뀌는 목적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수용성을 키워놓으니까 이들한테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공부하고 협력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전체에서 1등도 되고 중국 통일고사라는 국가고시에 많은 아이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어떻게 보면 기적을 저는 이렇게 경험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서 중국에 있는 밝은 미래 종합학교라고 아주 어려운 학교에서 주는 점심이 하루 전체 음식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하지만 여기는 더 제가 심하게 했어요. 10시간 중에 8시간은 공부하고 2시간은 인간교육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교육학에서 공부를 포기했는데 1년 반 지나서요. 울란바토르시 교육청에서 시험을 봤을 때 얘네들이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아서 교육청의 오해를 받고 감사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제가 이렇게 겪었던 그런 고시긴 해요. 하지만 이때 감사를 온 분이 첸스랭이라는 장학관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이분이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교육이라는 걸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배우는 아이들이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학교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첸스랭이라는 장학관을 통해서 여기서 하는 이 5차원 교육이 몽골 시대, 몽골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4년 동안에 굉장히 아름다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제는 그 당시 대통령인 바가반지 대통령이 알게 되고 이제 저를 초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거죠. 우리가 이런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해 몽골 국제대학이라는 대학을 설립하고 제가 4년간 이 학교에 머물면서 이 학교는 10개 나라에서 왔어요. 몽골에서 온 게 아니라 몽골 외에 러시아,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여러 나라가 와서
교육을 했는데 정말 4년 후에 아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뛰어난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몽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들이 길러지고 지금은 이 몽골 지역에서 더 나아가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변하는 그런 어떤 그 일도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동남아시아로 가서 라오스 국립대학에 제 책이 번역이 돼서 교과서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최종적으로 한 8년 전부터는 이것이 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연합대학이 설립되고 이제 올해는 르완다 이제 연합대학이 또 설립되기도 하고 이런 아프리카에 이렇게 변화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동안에 제가 한국이라는 것을 사실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9년도에 제가 한국에 잠시 나와서 세인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완전히 포기한 애들을 모았습니다. 대학 갈 애들이 5%도 안 되는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제가 공부 중심으로 가지 않았어요. 10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그중에 7시간만 공부하고 3시간은 인간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 대학 갈 애들이 거의 대학을 못 갈 애들을 남들보다 70%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3시간을 인간 교육을 시켰으니 뭐가 되겠어요. 하지만 3년 후에 우리 아이들의 92%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 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앙일보에서 요때 이렇게 찾으면 다 나옵니다. 중앙일보에서 사회면이 아니라 중앙일보 1면 전체를 세인고등학교를 다뤘어요. 굉장히 그때는 의미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2001년 1년간 일반 학교인 동두천 고등학교, 그 이제 동천 중고등학교, 뭐 이렇게 여자중학교, 뭐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4개 학교가 있는 건데 제가 여기에 고등학교 교장으로 가서 이 4학교에 이 5차원 교육을 일반 학교에다가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걸 실행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려했어요. 왜냐 1시간 이상을 공부를 또 빼야 되잖아요. 일반 이렇게 공교육 학교에서 1시간 공부 시간을 빼서 인간 교육을 시킨다. 좋아하실 것 같죠?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득해 오면서 왔어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여기 첫 교장을 할 때 170명 졸업생 중에 대학을 가는 애들이 10대 명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20년 후에 이렇게 인간 교육을 시켰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동천학교 이렇게 다 인터넷 쳐보면 아세요. 저 보면 70% 이상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요. 수도권에 40% 이상이 가요. 그리고 그럼 이렇게 많이만 가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소위 스카이 대학 다 가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이 원동력은 인간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인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난 이제 25년간 한 10개 넘는 나라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이 교육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하게 됐어요. 하지만 확인을 했다고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한 거지. 지금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니까 그렇겠다 하는 거지.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뭐 저 처음 보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실망을 했어요. 이 정도 노력했고, 저도 제 인생을 걸고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많은 포기를 하고 한 건데, 그리고 분명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결국은 이거를 확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아주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카이스트 출신이고, 제가 카이스트에서 또 박사과정 학생들도 제가 교육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카이스트는 뭐 제 모교고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 가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카이스트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정문술 씨라는 분이 기업인인데 513억을 이렇게 그 투자를 한 거예요. 카이스트에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했어요. 513억을 해야 될 요청은 국가 미래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분도 아는 거예요. 미래에 이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워지고 문제 일으킬 텐데 그때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전략대학원을 세우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특강 중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좋은 전략을 짜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전략을 짜더라도 A라는 사람이 하면 그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전략을 만든 건데 B라는 사람이 하면 실패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 전략을 성공시킬 수는 사람을 기르는 게 중요한데 우리 한국은 과연 그런 사람을 기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팁을 던졌는데 카이스트가 그걸 어떻게 보면 무겁게 받아들이고 2015년도에 카이스트는 교육기관 뭐 이렇게 대학원도 있고 그렇지만 연구과학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미래 교육 연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100여 명의 학자를 모으고 거기에는 교육부 장관 하셨던 분이 있고 아주 훌륭한 그 교육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에 이제 연구위원장으로 선출이 되고 2년간 정말 애써서 국가 미래 전략 보고서라는 것이 나오게 됐어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려고 마음을 결정한 이유기도 해요. 이제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2017년에 나온 바로 대한민국 국가 미래 교육 전략입니다. 카이스트에서는 그동안에 뭘 했었냐면요. 국가 미래 전략을 짰어요. 근데 이제 교육 전략을 짜 그랬는데 카이스트 미래 전략센터가 마침내 제공하는 대한민국 교육 로드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뭐냐면요. 5차원 수용성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인간을 바르게 기르는 방법밖에 미래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이스트 미래 전략 보고서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 카이스트 국가 미래 교육 전략 보고서의 26쪽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결국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를 길러야 된다. 첫째, 창조적 지성. 지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창조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남한테 조언을 받아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코로나 시대요. 처음 작년에 이 2월 달에 코로나가 이렇게 했을 때요. 모든 사람은요. 여름까지만 버티면은 우리는 정상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1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는 완전히 다른 시대로 바뀌었어요. Before Corona, After Corona로 BC와 AC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창조적 지성을 가진 사람만 해결해요. 그리고 바른 세계관, 얘기 드렸죠. 바른 윤리성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면적 인성, 이 전면적 인성 때문에 5차원 수용성 교육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5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융합적 의식이 필요하고 글로벌 의식이 필요하다는 이 5가지를 통해서 그동안에 제가 했던 25년간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여기에서 수용하고 앞으로 한국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국가 전략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하고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국가 미래 전략 보고서를 필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원동현 박사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카이스트가 국가 미래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론으로 내린 5차원 수용성 교육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디아 글로벌 아카데미. 우리가 영어로 DGA라고 해요. DGA라고 그러고 외국에서는 제가 DGA라고 사용하고 한국에서는 디아 글로벌 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했어요. 이 학교를 설립하고 이 학교에다가 여태까지 25년간 가졌던 모든 교육 컨텐츠를 여기다가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학교가 지금 이제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에 디아 글로벌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우리가 러시아권을 제가 바라보고 카자흐스탄 알마티라는 곳에 우리 디아 글로벌 학교가 설립돼서 또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어권을 바라보면서 제일 어려운 곳이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르완다, 특별히 르완다는 굉장한 학살이 일어난 곳이에요. 르완다 키갈리 그 수도에다가 디아 글로벌 학교가 올해 설립돼서 한국어로 된 디아 글로벌 학교, 러시아어로 된 디아 글로벌 학교, 그다음 영어로 된 디아 글로벌 학교를 통해서 전 세계가 어쨌든 이 5차원 수용성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했습니다. 이 학교의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릴 건데요. 그건 학교 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이제 성인 교육을 하겠다. 여태까지 제가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교육을 했지만 제가 성인 교육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구조가 디아 글로벌 학교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도 있고요. 뭐 이렇게 책인데 그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디아 글로벌 학교의 개념도는 이런 거예요. 학교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가 있다 그러면은요. 모든 학교의 핵심의 반은 인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전면적 인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아까 얘기대로 창조적 지성을 훈련하는 거예요. 창조적 지성. 아까 우리 카이스트에서 나와 있는 거하고 같죠? 이거 같은 게 뭐 저희가 카이스트 거를 본 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걸 지금 카이스트에서 정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언어 수용성이에요. 이 언어 수용성은 왜 필요하냐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언어 수용성하고 영어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점수를 높여가지고 뭘 하면 된다고 생각하냐면 좋은 점수를 얻고 그걸로 뭘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언어 수용성이 없으니까 성적은 높은데 영어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거냐면요. 일단 영어를 하게 만들고 그 능력으로 성적을 올려버리는 방법을 택하잖아요. 그러면 영어도 되고 성적도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적을 먼저 높이려고 성적만 높고 영어를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구조를 깬 겁니다. 이 언어 수용성이라고 거고 창조적 지성은 지적인 틀을 바꿔줘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적인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수학도 융합 능력을 길러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카이스트에서 얘기한 전면적 인성, 그 다음에 창조적 지성, 그 다음에 글로벌 의식, 융합 능력을 다 길러주고요. 이 전체를 통해서 바른 세계관을 확보해서 카이스트 국가미래 전략 보고에서 얘기하는 그런 요소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인간이 되면 교과적인 학습을 시켜서 아이들을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이걸 부작용이라고 얘기해요.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우리는 인간 공부를 시켰는데 인간 공부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해진 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90점을 맞더라도요. 공부만 열심히 해서 90점을 맞는 것과 인간이 돼서 자기가 노력해서 90점을 맞는 건요. 다른 결과가 나와요. 이 디아 글로벌 학교가 이런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지난 기간 동안에 굉장히 성공해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여태까지 25년간 제가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이제 넘어서서 일반 성인 교육으로 제가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나이를 이렇게 봤더니요. 이제 조금 있으면 70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여기 우리 아까 30년 전에도 뵙고, 제가 그 97년도에 이렇게 강의할 때, 우리 학생으로 계셨던 분도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대학을 다 갈 때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활동할 게 1년, 2년? 모르겠어요.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른들을 다시 교육하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최종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수용성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수용성에 문제가 생기면요. 학생 시절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학생 시절의 그 약함이 가정생활도 약하게 만들어요. 그 약함이
직장 생활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약함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성이라는 문제가 학교 애들이 공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 하나 하고요. 수용성이 왜 망가졌는가 봤더니요. 아이들이 혼자 수용성을 망가뜨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것이 어른들로부터 오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수용성이 깨진 애들 부모를 보면요. 부모도 그 아이들을 깨지게 한 요인을 갖는 거예요. 부모가 똑똑한데도 아이들이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억압으로 어떤 때는 엉뚱한 데를 끌고 가면서 아이들이 수용성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잘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왔지만 물론 그것도 계속 노력해 갈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변화가 없이 이 시대의 변화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책임 맡고 있는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변화되지 않고 애들만 변화시키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 길이 바르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 세미나들을 통해서 정말 교육할 사람들 제가 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힘 빠지는 일이지만 제가 한 1년 정도를 제가 한번 직접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강사 길러서 뭐 강사들이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한 1년 정도 하면서 어쨌든 정말 변화되는 어른들을 만들어 봐야 돼요. 그리고 뭐를 제가 이제는 여기서 확인시켜 줘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자식 변하려고 시키는 노력보다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면요. 자식이 더 빨리 변화돼요. 제가 어떤 부모들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받아요.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머니, 저하고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일주일간 입 좀 다물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러면요, 일주일간 애들 놓고 열심히 뭐라고 한 것보다요, 그 집안에요, 어떻게 보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엄마가 일주일간 입 다물고 있으면요, 애들이 긴장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보다.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이 집 이끌어가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농담 같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콜 하는 거예요. 콜. 제가 힘 있을 때 붙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붙어서 제가 세 가지를 교육하려고 그래요. 아까 프레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은 뭐 할 건가 설명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저하고 어쨌든 고생진 길이라도 가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같이 붙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운 날 때까지는 한번 가볼 테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뭘 하려고 하는가 제가 좀 같이 화면 공유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요. 리더십을 한 3개월 정도 해보려고 해요.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을 리더십이라고 붙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리더십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리더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리더가 뭐냐고요. 사람들 리더의 역할을요. 뭐 끌고 가고 일을 착 프로젝트를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리더의 진짜 역할은 그게 아닙니다. 리더는 내가 만난 내 그룹이 가정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되건 그리고 직장이 되건 아니면 뭐 크게 해서 국가가 되건 내가 있는 내가 만난 사람들의 각 사람 각 사람의 탤런트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화시켜서 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바로 가게 해주는 게 진정한 리더예요. 그런데 이 리더십을 그렇게 된다고 정의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람이 생기냐면요. 자기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건 힘든 일이 있건 어떤 상황이 되건 거기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가진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최대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결례가 되더라도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 거라고 듣고서 그냥 들어주세요. 저는 부모들이 많이 상담 오잖아요. 자기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학급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기껏해서 10등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님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부모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어요.
그러면 머리를 극적 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본인도 뭐 못했으면서 왜 애들 잘하라고 그렇게 못살게 구냐는 말이에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1등 했군요. 1등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1등 했는데 자식이 못할까요? 본인은요, 옛날 할 때요, 자기가 하려고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요, 자기 손아귀에 놓고 막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그럼 능력이 있는 애들도 못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해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토대 만드는 거예요. 토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 인격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수용성을 얘기하는 거죠. 수용성. 그래서 수용성을 길러주는 걸 한 달 정도 하고 그 수용성을 바탕으로 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력, 지식을 내면할 수 있는 심력, 그리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고 이를 기반으로 자기관리 능력과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들을 얻어야 돼요. 제가 학교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이 한 학기, 한 5, 6개월, 이걸 한 5, 6개월 했는데 어른들은 제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가면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요. 저는 하고 학생들을 뭐 여러분들이 만약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청한다고 뽑진 않아요. 제가 힘든 거지만 저는 여러분들하고 인터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에 저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를 제가 확인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되시면 어렵지 않아요. 3개월 동안에 미래 핵심 역량. 미래 핵심 역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적 지성, 언어 수용성, 융합수리, 그 다음에 세계관, 전면적 인성 5가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 뭐가 드러나냐면요.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학습 능력이 생겨요.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통 기반,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방안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이런 경험을 갖고 이런 능력이 생기면 가정에도 이거를 활용하시고요. 직장에도 활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전문직을 가지면 그 전문직에도 이걸 활용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그냥 아까 그 저를 소개할 때 있었을 때는 그냥 거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쑥스러워요. 왜냐하면 자랑처럼 느낄까 봐. 하지만 지금 뭐 여러분들하고 지금 1시간 정도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냥 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자랑 안 되는 얘기를 할게요. 아까 뭐가 있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나서 유튜브 같은데 제 이름을 치고 오늘의 역사 이렇게 쳐보시면요. 제가 그 아까 초전도체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 초전도체 연구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작지만 오늘의 역사에 나와 있어요. 과학자 중에 그런 역사에 그런 것들이 드러난 사람이 뭐 여러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일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전문 제 영역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성취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을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런 능력 때문에 얻어진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제가 알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단순히 뭐 리더로 남을 끌고 가고 뭐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매니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역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 중에 이 교육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인터뷰를 해서 어쨌든 이걸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되면 독서 능력, 이걸 정보 처리 능력 때문에 그래요. 창조적 지성을 위한 독서 능력이에요.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을 통해서 창조적 지성을 갖기 위해서 1개월 때 인식의 틀, 아까 얘기했죠. 색안경을 끼는 걸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입수한다면 그걸 고도화할 수 있고 그것을 외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언어를 이런 글씨 언어로만 가면 안 돼요.
이것을 그래픽 언어, 한 단계 더 가면 함수 언어로 높여서 내가 갖고 있는 사고 체계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가야 돼요. 앞으로 이런 그 소위 정보 처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왜 공부보다 인간 교육을 시켰는데도 왜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작용이 일어났을까? 그 부작용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대 인식의 틀이 되면 기존적으로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한 2배 정도 늘어요. 여러분들 책을 읽는 능력이 2배가 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중고등학교 6년의 공부를 3년이면 맞출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대로 다녀야 돼요. 그럼 6년 동안에 12년어치 지식을 흡수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밤새고 공부하고요. 엄청나게 어디 가서 이렇게 공부해도요. 20, 30%의 지식을 더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보 처리 능력을 통해서 책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2배가 늘리잖아요. 그럼 100%, 200%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열심히 문제 풀어서 성적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지적인 이해 능력을 통해서 학습의 능력도 올라가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늦는 것 같죠? 엄청나게 이것이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이것이 진짜면 여러분들 가정도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언어 수용성에 대한 걸 하려고요. 언어 수용성. 영어라고 여러분들 알아듣게 얘기했지만 이건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언어 수용성을 통해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게 해요. 이것은 사고 구조와 발성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요 아까 얘기한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 2번에 제가 세미나가 더 있는데 아까 그 정보 처리 능력과 요 언어 수용성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자세히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원리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 구조와 발성 구조를 변화시키고 나서 그걸 통해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토대가 없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하면 성적은 높일 수 있어요. 성적은. 하지만 실력을 높이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실력을 먼저 올리고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 하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면서 성적을 높이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질문을 받을 건데요. 박사님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뜻밖의 이런 좋은 강연을 듣고 알게 되어 우선 반갑고요. 네.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또 노트북하고 듀얼 모니터로 보면서 검색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네, 박사님 저서가 아주 많으신데 네. 그 특색이 보니까 대부분 다 저서 그 앞쪽에 5차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네. 그 5차원이 모든 저서에 적용된 같은 5차원인지 그리고 네. 오늘 그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그 5가지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네. 제가 들었습니다. 책을 출판물로는 한 20여 편 출판했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것들, 또 이제 어른들 프랙티스 하는 것에서 이제 여러 책이 나왔는데 그 전부 5차원이 붙어 있죠. 왜 그러냐면요. 네. 모든 공부의 기본은 이 5가지의 수용성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인격으로 책을 봐야 된다. 인격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행위는 인격으로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도 자식을 만날 때 인격으로 만나는 것과 자식으로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만남이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20년 전에 쓴 책 중에 5차원 시니어, 노인들을 위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도 5차원 시니어 교육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바로 시니어도 5차원.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교육은 5차원으로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지 어떤 그 무슨 뭐 영어를 공부한다든가 뭐 독서를 공부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됐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네. 부모 교육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런데 부모 교육을 하면서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저한테 원하는 게
어머니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머니를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네.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장님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포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네. 특히나 어른은 안 바뀐다라는 그런 개념, 그 틀이 너무 강한데 과연 어른들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맞아요. 바꿀 수 있다면 진짜 좋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맞아요. 네. 네. 아주 우리 이수키 선생님은 교육을 하시는 분이라 제 얘기를 잘 이해했겠네요. 뭐냐면 인간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뀌는가 얘기 드릴게요. 인간은 프로그램으로 바뀔 정도로 저급한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독서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예술활동하고 일기 쓰고 편지 쓰고 그런 걸 아주 체계적으로 하면은 좋은 사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프로그램이 사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습관이 바꾼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습관으로 사람의 모양을 바꿀 수 있지만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습관을 갖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한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유치원이라고 그러시니까요. 아이들한테 막 인사하고 겸손하게 하게 훈련시키면요. 6개월만 해도요. 애들은 배꼽 인사 착 하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뭐가 사람을 바꾸는가? 그것을 실행자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그 프로그램이 사람을 바꾸진 못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뀐 사람이 있으면 그 바뀐 사람의 가르침의 에너지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요. 그 제 책에 보면 제가 쓴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실행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요. 바뀐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뀐 사람을 보고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제 교육을 받으러 올 때 제가 공부를 바뀌겠다고 온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그 사람을 안 바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을 와서 바뀐 사람한테 바뀐 사람이 하려는 대로 정말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수용성을 갖고 하잖아요. 그럼 바뀌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많아서요, 그걸 못해요. 3개월도 못 참는 거예요. 바뀌어 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 교육은 거의 형식적으로 흐르고 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죠.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이 선생님이 경험해 보는 것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때도 가슴이 이렇게 좀 뛰었는데 지금도 가슴이 좀 이렇게 뛰거든요. 씨를 뿌리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지금 교육 쪽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일반인에게도 지금 적용이 가능한 어떤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요. 일반인 모두에게도 그 누군가의 뭐 지금 훈련을 받고 교수님처럼 지금 실행자의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한번 해본 사람이 그것을 적용을 시켰을 때 일반인에게 지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렸는데 네. 교수님 맞으신가요? 뭐 아까 제가 그 예를 들어 지난 25년간 제 예가 전부 일반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일반인보다 더 힘든 아이들 제가 중심으로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뭐 네. 일반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예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책을 한 권만 교수님께서 책을 한 20여 권 쓰셨다고 하시는데 우선은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국가 미래 교육 전략에 관련돼서는 꼭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네, 지금 미리 한번 읽어보고 싶거든요. 네, 네. 그 대한민국 국가 미래 교육 전략 이 책이 어디에 있는지 네. 그리고 교수님 책 중에서 지금 추천할 만한 책들을 먼저 네. 좀 알려주시면은 그렇게 너무 할까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점에 가서 5차원 전면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 책에 전부 5차원이 붙어 있죠. 네. 그 외 시리즈로 계속 책이 있는데 일단은 한 권을 보신 다음에 5차원 전면 교육책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가전략보고서는 똑같이 그것도 서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그거를 이제 보실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 카이스트에서 국가 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서 카이스트에서 사실은 이것을 다운도 받을 수 있는데 그 국가미래 전략 보고서는 파일을 보내주시고 서점에 가서 5,000원 전면교육 책만 사셔서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네, 시간 고맙습니다. 네. 제가 넘어갈 부분은 넘어갈게요. 뭐 5차원 전면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도 요거는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그다음에 독서 그다음에 리더십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초 코스, 리딩 코스, 듣기 말하기 코스 해가지고 각각 4주, 1개월, 박사님이 전부 일일이 다 가르치실 거예요. 1개월 리딩 라이팅 코스, 듣기 말하기 코스, 요게 2월 3일 날 개강을 해요. 박사님이 굉장히 바쁘세요. 바쁘셔가지고 지금 마침 오늘 요 시간 8시부터 10시까지 5차원 영어로 요거를 갖다가 처음 개강을 하시고 자, 근데 처음에 5차원 영어 말고도 이거를 배우고 잠깐만요. 자, 영어에서 뭐 이 토대 만들기 아까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요 영어 강좌 수강 후의 성과에서 현상 강좌 수강 후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만드느라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박사님은요 아무나 안 받아요. 예. 뭐 제가 조금 박사님이라 했는데 돈을 엄청나게 갖다 줘도 안 받는 사람들은 안 받아요. 박사님은요. 그래서 사전 인터뷰가 요거는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학습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첫째는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가. 본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받으세요. 두 번째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파악하고 지금이 시작할 적기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더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박사님이 시간을 내서 화상으로 좀 대화를 나누고 싶고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한 분 한 분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룹으로 좀 미팅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저는 박사님한테 요거를 부탁을 했어요. 100% 환불 보증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정말 자신 있으니까 박사님이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에서 성과 안 나오면 전부 환불해 드린다 라는 그런 건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요거 조금 그게 보면 이런 어떤 수업에 모두 참석해야 되고 뭐 정해진 학습량 해가지고 이런 거 했는데도 본인이 만족 못한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예, 하신다는 그런 게 있고 자 요거는 나중에 일단은 금액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박사님 말고도 제자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데도 이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처음으로 박사님이 3개월 과정 해가지고 12회를 가르치는데 그냥 원래는 뭐 300이었는데 그냥 100만 원으로 해서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액은 이렇게 됐는데 단 이 금액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도 이 인터뷰를 해서 아니면 안 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뭐 이 리더십 교육 두 번째가 리더십 교육인데 이거는 여기에는 오후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8시 이후 있지만 리더십에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 3시에서 5시 정도 2월 3일 요 3시에서 5시 정도에서 리더십 교육을 갖다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1개월 강의 4회 4회 4에서 총 12회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런 리더십의 이런 1개월째 어떤 거, 2개월째 어떻게, 3개월째 어떻게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현상 이렇게 해가지고 강좌 수강 후에 이렇게 변화된다.